보그레드 34개월차 2023년 3월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하고 있는 그 전략은 3개가 있습니다. 흡피 전략, 요거는 3배 레버리지 전략이고요. S&P 3배를 추종하는 ETF를 55%, 그 다음에 장기 채권 3배를 추종하는 ETF, TMF를 45%를 갖고 있는 흡피 전략이 있습니다. 이 흡피 전략은 자기 총 그 자산에서 뭐 대략 한 15% 정도 이내로 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그레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. 네, 요 3배 전략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이게 마음이 조금 계속 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견디기 힘들 수가 있어서 네, 안 하셔도 되고요.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3펀드 전략입니다. 그래서 VTI 전체 미국 전체 주식이고요. 미국 전체 주식을 70% 보유하고 있고요. VXUS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입니다. 그거를 20%. 그 다음에 BND는 미국의 전체 채권입니다. 그거를 10%. 네, 요거는 한 30대에서 한 40대 정도 하시면 되고요. 20대 때는 그죠? 요 BND를 뭐 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뭐 3, 40대는 한 요 정도 BND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50대가 된다. 그러면 이 BND의 비중을 조금 올리시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BND가 목적은, 채권의 목적은, 이 BND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은퇴 시점이 되면은 현금화 하는 거고요. 은퇴 시점에서는 현금화가 목적이고요.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는 리밸런싱이 목적입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BND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때 BND를 매도 후에 VTI나 VXUX 주식으로 채권 매도 후 그 다음에 위험자산인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. 그런 이제 리밸런싱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요 두 가지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기채권 요 TMF는 은퇴 시 현금화나 하락장 리밸런싱보다는 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. 보험의 성격.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급격한 하락장에서는 TMF가 급격히 올라가고요. 이번처럼 이제 금리 인상기에서는 요 장치가 작동되진 않았습니다. 금리 인상기에서는 TMF도 장기 채권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. 모든 채권이 다 하락을 했고요. 금리 인상기에는. 그 이후에 이제 뭐 갑작스런 뭐 코비드 19 같은 거나, 그리고 그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뭐 예기치 않은 또 금융 경제 그런 위기, 뭐 뱅크런 뭐 이렇게 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위험 순간이 왔을 때는 네, 이 장기 채권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미국이 아닌 이제 제3국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고환율 전략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 직투는 환율 때문에 환율이 너무 올라 있죠. 그래서 지금 3펀드 전략이나 흡피 전략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고환율 전략에 모든 그 여유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환율 전략은 이제 50대 50인데 2배짜리는 타이거 미국 S&P 500 레버리지 합성 H 해지된 거. 고환율 전략에서는 무조건 H가 붙어 있는 거를 해야 되죠. 해지가 돼 있는 거를.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해지된 거를 언해지된 거로 이제 교체를 할 예정이고, 환율이 내려갔을 때 이제 여유 자금으로는 이제 3펀드 전략을 하게 되겠죠. 뭐 흡피 전략을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50% 고환율 전략에서 나머지 50%는 1배짜리. 자, 여기서 이제 그 2배짜리는 타이거 미국 S&P 레버리지가 뭐 유일하게 그 수수료도 괜찮고요. 수수료도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0.6% 정도로 봤는데, 이게 얼마 전에 봤을 때는 또 뭐 되게 낮아졌어요.
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0.25%인가요? 뭐 그래도 낮은 겁니다. 이거 지금 SSO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 쓴 게 최근에는 제가 조사를 못했지만 이거 뭐 0.9% 정도 됩니다. 여기 지금 U-프로 3배짜리도 마찬가지고요. 3배짜리도 거의 뭐 0.9% 정도의 그 수수료. 왜냐면 레버리지는 요게 이렇게 좀 수수료가 높은 거는 돈을 빌린 이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0.25 뭐 많아봐야 0.3%인데 그래서 이 타이거 미국 S&P 500 레버리지의 수수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물론 타이거 미국 S&P 500 레버리지가 이 SSO를 충실하게 따르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. 아무래도 뭐 완벽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많이 이제 그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얼마만큼 잘 추정을 하냐. 같은 레버리지인데 이거 프로쉐어 울트라 S&P 500도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거든요. 근데 이제 정확하게 추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해지가 된 거라서 환율 어떤 그런 보정값도 있을 거고요. 뭐 그래도 뭐 조금 손실은 있더라도 그래도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. 그래서 잘 추적해 주기를 바랄 뿐이고요. 네,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배짜리는 여지껏 이제 코덱스 미국 S&P 500 선물을 제가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요. 이제 요거보다도 그 수수료가 저렴한 이것도 이제 수수료가 0.2% 정도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수수료가 내려갔어요. 0.06인가요? 그래서 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미국 S&P 500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매도 후에 요 코덱스 미국 S&P 500 해지나 타이거 미국 S&P 500 TR 해지로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이것도 지금 수수료가 많이 내려가서요.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같이 가지고 가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세금 이연 계좌에서는 코덱스 미국 S&P 500 해지 요거 이제 세금 이연 계좌는 뭐 그 연금저축 계좌가 있겠고 ISA 계좌가 있겠고 IRP 계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세 개 계좌에서는 토탈 리턴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. 왜냐면은 배당금이 나와도 세금이 이연되니까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세금 이연 계좌에서는 코덱스 미국 S&P 500 해지된 거 하시면 되고요. 제가 최근에 이제 요거 몇 번 매수해 봤는데 그 슬리피지라 그러나요? 이제 매수가도 이렇게 촘촘히 잘 채워놓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재가 시장가가 있으면 그냥 시장가보다 그냥 바로 그 위에 있는 거 한 단계 위에 있는 거 바로 그냥 매수하고 그냥 창 닫아버리는 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. 처음에는 아래쪽에 걸어놓고 이제 언제 매수될까 이제 계속 신경을 썼는데 너무 시간도 아깝고 신경 쓰는 게 귀찮아서 지금은 매도 호가 제일 아래 단계 거 그냥 확 사버리고 창 닫아버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좌에서는 아무래도 분배금이 나오면 배당금이 나오면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세금을 이연시키려면 토탈 리턴이 붙은 타이거 미국 S&P 500 TR 해지된 거를 추천드립니다. 두 개가 다 그 수수료가 저렴합니다. 저렴하고 물론 이제 코덱스 미국 S&P가 조금 더 저렴했는데요. 타이거 미국 S&P 500 TR도 수수료가 저렴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이제 환율에 이제 고환율 전략을 쓰냐 직투를 하냐의 경계선은 115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. 1150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그냥 해지된 거 H가 붙어 있는 거를 매수를 하고 직투는 안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SA 계좌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영상도 있죠. 저는 5년 계속 꽉꽉 채워서 1억 한도를 만들고 계속 채워나가서 1억이 되더라도 쭉 뭐 10년이면 10년, 20년이면 20년, 30년이면 30년 계속 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ISA 계좌에서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2배짜리를 지금 계속 채워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IRP 퇴직연금 계좌는 이제 300만 원을 가입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 원.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900만 원이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300만 원과 600만 원.
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연금저축계좌도 여기서는 이제 2배짜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그 기존에는 코덱스 미국 S&P 500 선물이 들어간 걸 했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선물이 안 들어간 코덱스 미국 S&P 500 그냥 해지로 된 거를 이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.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두고 있습니다. 매도는 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IRP는 기존에 하던 데에서 지금은 이제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뭐 수수료가 그 뭐죠? 운용 수수료, 보관 수수료 뭐 쉽게 말씀드리면 IRP 계좌는 여기에 이제 돈을 집어넣었을 때 그 증권사나 금융사나 이런 데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보관 수수료 같은 느낌의 돈을 받아요. 이자를 줘도 부족할 텐데 왜 우리가 맡긴 돈을 운용은 내가 직접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뭐 많게는 뭐 0.2% 뭐 혹은 뭐 0.15% 이런 정도의 이제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자릿세 받듯이 받는 데가 있습니다.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제가 한 거는 이제 삼성 증권 다이렉트 IRP라고 있어요. 그건 안 받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옮겼고요. 마침 옮기고 나니까 옮긴 다음에도 이제 뭐 IRP에서는 이제 선물이 들어간 것도 할 수도 없고 레버리지도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때 차선책이 아리랑 미국 S&P 500 해지였어요. 근데 이거 수수료가 비쌌어요. 이게 0.4%? 그래서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요 코덱스 미국 S&P 500 해지된 게 나와서 그죠? 지금은 이제 요 해지된 게 나와서 이제 코덱스 미국 S&P 500으로 지금 다 채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전자산을 지금 뭐 TDF 205랑 TRF 3070 중에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미국 종합채권 SRI 액티브 해지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수수료도 저렴하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그 SRI 액티브에서 추종 그 지수가 나와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좀 불명확해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.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두 달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도 좀 봤는데 그러니까 뭐 수수료도 저렴하고 뭐 코덱스에서 또 운용을 하고 해갖고 그냥 이거로 지금은 채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할지 아니면 국고채 이제 장기 뭐 30년짜리도 한 2개인가 있어요. 뭐 이넨스드 뭐 이거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국고채가 들어간 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뭐 미국 종합채권으로 한 이유는 이 금리랑 이제 밀접하잖아요, 채권이. 근데 금리 폭이 이제 미국이 이 정도 폭이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. 근데 한국은 요 정도에서 움직입니다. 한국은. 네, 한국은 미국은 올라갈 때도 더 높이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내려갈 때도 0%까지 막 했죠. 그래서 이 미국은 큰 폭의 이제 그 움직임을 보이는데 한국은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서 물론 그 한국의 국고채 30년짜리도 그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뭐 보험 역할이나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대 수익률을 보려면 이렇게 큰 폭의 그 금리의 그 변동성이 있었을 때 그 수익률이 물론 이제 손실률은 더 큽니다. 그죠? 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손실률은 더 크지만 지금은 이제 꼭대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잖아요. 금리가 지금 뭐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내는 내려갈 때 이제 요 정도 폭의 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이제 더 큰 폭의 그 수익을 예상할 수 있어서 그냥 지금 저는 국고채 30년짜리보다는 그냥 코덱스 미국 종합채권을 한번 그 SRI 액티브를 했습니다. 저도 근데 이 국고채 이넨스드 된 거 이거를 한 주나 이렇게 한번 사봐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비교해보게. 30년짜리가 아마 2종류가 있습니다. 제가 채권 그 영상 만들 때 2종류 모두 한번 한 주씩 사보고 비교를 한번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낮아지면 이제 뭐 언해지인데요. 아직은 뭐 계속 제가 이 34개월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언해지로 요 해지된 거를 이제 언해지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 시점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3월 수익률을 보면은요. 네, 요 파란 게 지금 흡피 전략이죠. 흡피 전략도 지금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.
제 예전에 막 초창기 때 차트 공부할 때 이렇게 막 저점 쭉 선 긋고 이런 거 하잖아요.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죠, 다. 그래서 올해 이게 1월 달이네요. 뭐 1월 달. 요때 이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 줬을 때 이제 매수하기가 좀 좋았죠. 작년 말도 그렇고. 요때 이렇게 좀 재미를 보고 이렇게 매수하는 재미가 조금씩은 있었습니다. 요때도 매수. 근데 이렇게 딱 올라가 버리니까 정말 이건 뭐 올라서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이제 돼 있지만 지금 그게 메꿔지는 거는 뭐 즐겁지만 그래도 이제 돈이 좀 남아 있는 경우에 매수로 이제 떨어지면 해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떨어주니까 조금은 뭐 오르는 것도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경우도 이제 지금 3월 말 4월 초에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조금씩 뭐 좋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. 뭐 이러다가도 뭐 한 번 더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.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시황 중에서도 그 매일매일 하는 시황들은 이제 안 보는데 그래도 주말이나 이제 가끔 뭐 한 번씩 어디 좀 뭐 장거리 운전할 때나 이럴 때 가끔씩 듣기는 해요. 그래서 예전에 듣던 거 중에서도 이렇게 한 번 했는데 뭐 오늘도 뭐 이렇게 듣는 중에 그 방송하는 사람은 되게 그 경기 침체를 계속 40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바닥은 끝났나 뭐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 시작이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그 9월 달이죠. 이미 코로나 때 쫙 빠진 다음에 많이 회복한 다음에 이제 이때 들어간 건데 요때도 참 방송을 열심히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 정말 막 희망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뭐 침체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근데 이게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방송을 많이 듣다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. 어느 쪽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막 이때 돈은 다 있었는데 이때 막 좋은 찬스다 했는데 뭐 이때도 뭐 이전에도 주식 투자를 했지만 정말 엉터리로 한 거고 잘 알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좋은 장에서는 하나도 그 수익을 못 보고 조금은 봤어요. 여기서 뭐 샀다가 요 정도에서 금방 사고 팔고 하느라고 뭐 조금은 봤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이런 그 보그레드식 방법을 했다면 엄청나게 지금 뭐 좋았겠죠.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뒤늦게 9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때 느낀 게 이게 방송이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이게 좀 방해 요소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계속 방송을 끊으려고 노력을 쭉 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매일매일 하는 시황은 뭐 시간이 정말 너무 이제 아깝죠. 전혀 이제 그런 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형상을 보면서 올해는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10% 정도는 그 그쵸 1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뭐 그 정도 뭐 줘도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적인 이제 그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 자산의 수익률입니다. 네, 4월 3일자에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4%입니다. 지금 이제 요 리밸런싱은 이제 저 리밸런싱 참 제대로 못하고 있어갖고 지금 리밸런싱다운 리밸런싱은 한번 한 적은 있네요. 텍슬로스 하베스팅 한다고 이렇게 그 한 종목 ETF 한 종목을 손실 많이 본 거랑 이득 본 거랑 합쳐갖고 이렇게 매도해서 일반 계좌였어요. 그래서 그 뭐 S&P 500 ETF를 뭐 손실 많이 난 거랑 이득 난 거랑 해서 0을 만들어 갖고 매도 후에 연금 계좌에 집어넣었죠. 연금 계좌로 넣은 거 리밸런싱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채권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저는 3배 흡피 전략에서 TMF 많이 떨어졌는데 그 틈틈이 조금씩은 몇 줄에도 이렇게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못한 게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되는데요. 요 TMF도 뭐 7달러?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9달러 금방까지도 갔는데 뭐 6달러까지도 내려가는 건가요? 어쨌든
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이 참 중요합니다. 제가 그래서 리밸런싱 영상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제 계좌도 이렇게 조금씩은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틈틈이 요런 영역에서 그 매수를 틈틈이 했는데 정리를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. 귀찮아갖고 정리도 안 하고 아마 제가 근데 이제 어저께 정리를 마쳤는데 거의 지금 뭐 한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. 뭐 한 요 정도 시점에서 한번 정리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때 정리를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추가 납입하고 막 이랬던 게 아닌가요? 이때 했나?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14%가 아니라 마이너스 12%예요.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아마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진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요 하락장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산 게 요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 줬습니다.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왕창 그 매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조금씩 사도 아직도 플러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요 링크를 이제 남겨드리는데요. 요 링크로 가시면은 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요 그래프나 여기 이제 그 구독자분들의 비중에 맞게끔 한번 요 그래프를 또 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의 그 링크를 남겨드리고요. 뭐 전화 인터뷰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애뉴얼 리턴을 한번 봤는데요. 2020년 제가 이제 요때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. 그래서 요때도 이렇게 그 나란히 수익률이 좋았고요. 2021년은 수익률이 엄청 좋았네요. 자, 파란색이 이제 흡피 전략, 주황색이 국내 도메스틱 전략. 국내 전략은 이제 1.5배 제가 한 거죠. 2배짜리와 1배짜리를 반반씩 했으니까. 그 다음에 녹색은 그냥 S&P 지수, 빨간색은 3펀드 전략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많이 마이너스 와 어마어마하게 빠졌고요. 자, 2023년 올해 이제 조금씩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. 물론 이제 흡피 전략이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. 제일 많이 올랐고, 근데 보면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진 않던데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이제 뭐 3펀드 전략이네요. 이 3펀드는 뭐 떨어질 때도 제일 조금 떨어지고요. 되게 변동성을 최소화시킨 거죠. 그리고 이제 주황색이 이제 국내 전략, 그 다음에 녹색이 S&P. 네, 이렇게 그 연도별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